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157번까지 있고 158번 보겠습니다. 158번. 자, 158번 좀 잘 봐야 돼요. 보기 1을 보면 이것도 역시 한글 맞춤법의 어떤 한 조항인데, 자, 보기 1 보세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돼 있고요. 그래서 예를 보면 계량, 협력, 혼례, 쌍용, 급류, 도리 등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면 지금 다 두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그 량이나 력이나 맞죠? 레, 용, 류, 리가 다 뭡니까? 이게 원래 한자 본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뭘 볼까요? 협력의 역자 있죠. 하나를 갖고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이 여러분 협력할 때 이 역자가 있는데, 이 역자가 뭡니까? 힘력자입니까? 힘력자 맞죠? 이 힘력자를 우리가 앞에, 그러니까 단어의 첫머리에 쓰면 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역자가 뭐냐? 역도 맞죠? 할 때 이 역자도 힘력자도 맞죠? 그러니까 원래 이 힘력자는 력이 본음인데, 이 력이 단어 첫머리 첫음자 넣으면 이게 역으로 바뀐다 말이죠. 역.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것은 이 경우를 얘기하고 맞죠? 그러니까 첫머리일 때는 뭡니까? 이렇게 역을 외워준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것을 이거 뭐라고 하죠? 두음 법칙이라고 하죠.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글자의 첫 소리가 니은이나 리을일 때 그 소리를 쓰거나 발음하기를 피하는 음운 변동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죠? 단어의 첫머리라고 해서 머리 둘자하고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을 역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이 니을을 쓰지 않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협력뿐만 아니고 계량할 때 양자 쌤이 빨리 얘기하면 계량할 때 양자는 뭡니까? 양심이란 말 쓰죠. 맞죠? 혼례할 때 얘도 뭡니까? 예식자. 맞죠? 그때는 그냥 얘라고 하죠. 맞죠? 또 쌍용할 때 용도 뭡니까? 용도 그냥 우리가 용할 때 뭐지? 용은 뭡니까? 그냥 용이라 쓰죠. 맞죠? 급류할 때 유도 뭡니까? 이것도 유행하다 유자도 이 유자인데 유행이라고 쓰고, 도리할 때 리자도 뭡니까? 이것도 리도 뭔가 이성 할 때 이는 이때는 그냥 이라고 하죠. 맞죠? 이렇게 우선은 첫 번째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는 본음대로 적는다는 이 얘기고, 그러니까 두음 법칙일 때는 이렇게 적는데 아닐 때는,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아닐 때는 둘째 음절부터는 그냥 원래 음을 적는다 이겁니다. 근데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연류는 뭐다? 이거는 적으면서 볼까요? 모음 받침 뒤에 모음이나 아니면 니은 받침 뒤에서는 뭡니까? 어디입니까? 뒤에서 열이나 율은 어떻게 됩니까? 열과 율로 적용되죠. 맞죠? 이거는 요 두 글자만 그렇습니다. 아까 했지만 이거 두 글자 빼고 다른 글자는 뭡니까? 이렇게 력이라고 맞죠? 본음을 적는데 또 열하고 율 요 두 글자는 또 꼭 이게 첫 번째 음절 두음이 아니더라도 모음이나 이 니은 받침 뒤에 뭡니까? 에서는 이렇게 열로 적는다 이 말이죠. 밑에 얘가 있죠. 나열 맞죠? 치열, 비열, 분열, 선열, 진열 맞죠? 기역으로 적고 니은은 번진다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2는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기 2를 보세요. 사람들은 법률을 준수하며 살아야 한다. 맞죠? 법률. 선택지 1번 보면 A의 법률은 법률 대신에 표준으로 정한 것, 법률 대신 표준으로 정한 것도 이 기준을 따른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율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율이지만 지금 법 뒤에 왔죠. 그러니까 비읍 받침 뒤였기 때문에 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율로 적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B의 선량은 니은 받침 뒤에 량이 위치하므로 선량이라고 적어도 되겠고,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니은 받침 뒤나 모음 뒤에서 열을 주는 것은 열하고 율만 되지 나머지는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량은 뭡니까?
양자는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 그냥 본대로 적는 걸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선양이 아니고 설량이라고 써야 됩니다. 2번 틀렸고 3번 C의 비율은 모음 뒤에 율이 이어지므로 비율. 이건 맞죠? 이거는 요 경우에 속하죠.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4번 A의 법률과 B의 설량은 모두 본음대로 적었다. 맞죠? 이것도 5번 A, B, C 모두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응 규정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죠? 지금 A, B, C 모두 다 뭡니까? 법률의 율, 설량의 양, 비율의 율 다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맞죠? 그래서 4번, 2번이고요. 159번 역시 어법에 맞고 자연사 문장. 1번 국어 선생님 목걸이가 참 예쁘네요. 요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2번 오랜만에 바다에 오니 가슴이 학 트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 159쪽 부분에 오랜만이다. 왜 그러면 이게 아니냐? 오랜만이라고 쓰냐? 이거는 왜 아니냐면 요 말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걸 찾아보면 이것이 오래 간만의 준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래간만을 줄여서 오랜만이라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시옷이 올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거 오랜만은 오래간만의 준말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오랜만 니은이다. 시옷이 아니고 니은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3번 당신의 결정이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간접 인용을 하는 건데 맞죠? 간접 인용할 때는 라는이 아니고 그냥 는이라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써야겠죠? 합리적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 인용이기 때문에 간접 인용의 경우인데 직접 인용 같이 썼기 때문에 틀렸다. 4번 내 아이만큼은 잘 키울 것이니 교육만큼은 제게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맞는 말 그냥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만큼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만큼은 여러분들 조사로서 뭐냐면 만큼은 보통 뭡니까 비교하는 대상 뭔가 비교의 의미로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문장을 썼을 때 내 아이만큼은 잘 키울 것이니 교육만큼은 제게 맡겼을 때 이 만큼이 비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만큼이 아니고 그냥 내 아이만은 잘 키울 것이니 교육만은 제게 맡겼어요. 이렇게 해야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겠죠. 그러니까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아이 뭔가 만이라는 조사.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은 4번 문장은 만큼이라는 조사는 비교의 의미니까 이 문장에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이라는 조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 뭡니까 오직 유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 만을 써야 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맞겠죠. 내 아이만은 잘 키울 것이니 교육만은 제게 맡기세요. 이렇게.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은 도둑을 잘 지키는 우리 집 개. 이거는 그러니까 뭐죠? 개가 도둑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 뭡니까? 집을 지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도둑을 지킨다는 말 자체가 목적어하고 서술어가 호응이 안 된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59번 1번이고 160번도 역시 자연스러운 문장 찾는 겁니다. 1번 박지원의 작품들에는 비판 정신들이 강하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품들, 비판 정신들 이 들을 빼야 더 어울린다 이거죠.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160번에 이 들이라는 것은 정체가 뭘까요? 들이 붙으면 이제 복수가 되죠. 그럼 이 들은 문법적으로 이게 뭘까요? 정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 이 복수는 그러니까 2개 이상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죠. 전미사, 접사입니다. 접사. 그러니까 들이 붙으면 그럼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어근에 접사가 붙은 거죠. 알겠죠? 근데 지금 1번 문장은 이 복수 전미사가 붙으면 더 어색해지네. 그죠? 맞죠? 특히 비판 정신들 이런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박지원의 작품은 비판 정신이 강하다. 이렇게 그냥 들을 빼는 게 더 어울린다 이겁니다. 2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3번은 최근 학교 급식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 이거 왜 틀렸냐면
이거 왜 자연스럽지 않냐면 속출하다가 잇따라 나온다는 뜻입니다. 맞죠? 속출하다 뜻이 뭐냐면 이 속자가 잇따라 출자가 나오다. 근데 이 속출하다 앞에 계속이란 말이죠. 계속도 뭡니까? 잇따라는 뜻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문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겁니다. 4번 토익 시험에 응시하실 분들은 학교의 원서를 접수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접수하다는 신고나 어떤 그런 신고를 문서로 받다. 알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접수하다는 받는 겁니다. 알겠죠? 받는 거. 주는 게 아니고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접수하십시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로 바꿉니까? 원서를 내십시오 혹은 제출하십시오 이러면 되겠죠. 5번은 보여진다. 이것도 우리가 필요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여진다는 이 단어를 분석하면 보다 플러스 이 플러스 어지 플러스 니은 다 이거죠. 이도 뭐다? 이것도 피동의 전미사고 어지다도 피동 표현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중 피동이 된다. 그래서 이 문장도 어색하다. 알겠죠? 그 다음 161번 문제. 다음 문장의 어법을 검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1번 보세요. 중3이 되면 누구나 힘들어하게 마련이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표준어 규정을 보면 뭐뭐하게 마련이다 하고 뭐뭐하기 마련이다 둘 다 가능합니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1번은 뭡니까? 고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칠 필요가 없죠. 둘 다 뭐뭐하게 마련이다 뭐뭐하기 마련이다 둘 다 됩니다. 복수 표준어이기 때문에 이게 1번이 적절하지 않고 2번부터 4, 5는 다 맞는 말이죠. 맞죠? 맞는데 그래도 한 번씩 보면 2번은 못했죠. 왼쪽으로 좌회전 이거는 중복이고 3번 선도가 어떤 행동을 하던 지수는 상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 또 지금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한 개인데 161번에 3번 이건 뭡니까? 든하고 던이라는 두 어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든은 뭐냐면 여러분들 든지라고 하죠. 든지라고 쓰고 이거는 뭐냐? 어떤 뭡니까?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상관없다 뜻으로 쓸 때는 든입니다. 뭐든지 알죠?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어떤 것이 선택돼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는 든. 그럼 던은 뭐냐면 이거는 하면 이거죠. 과거의 상입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알죠? 다르죠, 맞죠, 여러분들? 이 든과 던은 이 든과 던이라는 두 어미는 든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쓸 때 쓰는 어미고 던은 과거의 상 내가 먹던 내가 열심히 공부하던 학교 이렇게 이 던은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3번에 는 뭡니까?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3번은 선도가 어떤 행동을 하든이라고 그랬죠. 어떤 행동 하든. 4번 할머니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청자 누굽니까? 할머니 이제 문장의 주체보다 조초는 아버지죠. 할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맞죠?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상위자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은 할머니 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로 써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청자가 문장의 주어보다 더 높은 존재면 그 문장을 주체 높임법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걸 앞존법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기준을 했을 때 주어가 더 듣는 사람보다 낮기 때문에 주체 높임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존법이라고 합니다. 앞존법. 앞존법.
5번은 앞으로 1년 동안 국어를 가르치실 땡땡땡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 높임 중에서 간접 높임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뭐 신체 부위나 아니면 뭐 소유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말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접 높임 할 때는 뭐냐니까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계시라는 특수어이기 때문에 이때 특수어휘는 직접 높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간접 높임일 때는 특수어휘를 쓰지 않고 그냥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를 붙인다. 그래서 있으시겠습니다라고 쓰는 것이 알맞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162번은 1번 효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 뭡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영어의 어떤 그 영어 문장의 번역투랍니다. 그래서 1번 안 되고 2번 필요한 물건을 사다 보니 남은 돈이 1,000원뿐이 없다. 1,000원뿐이 없다. 이런 것도 있으면 1,000원뿐이 없다. 그러니까 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뿐. 이 뿐이라는 어떤 이 조사가 이런 뒤에 부정하는 말로 같이 쓰면 안 되죠. 이때는 1,000원밖에 없다. 이게 더 자연스럽다 이겁니다. 3번은 모름지기 이 나라의 청소년이라면 남북통일에 관심을 가진다. 이거 뭡니까? 모름지기 이 나라의 청소년이라면 남북통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름지기라는 이 부사하고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 서술어가 호응된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3번은 그래서 맞고요. 3번은 그러니까 3번 그래서 틀렸고요.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모름지기가 뭐다? 모름지기 이 나라의 청소년이라면 남북통일에 관심을 갖는다. 이 문장 자체가 이건 또 일본 문장의 번역투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맞죠? 4번은 맨발 벗고 맨발을 볼 수 없죠. 맨발로 뛰었다 이거죠. 5번 같은 경우도 좋아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162번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또 보면 좋아하지 이렇게 됩니다. 좋아하지만 근데 이 지만이 뭐냐면 이 지만은 뭐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만은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아하지만하고 좋아하지만은 요거 두 개는 쓸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거기 162번 5번에 위에 있는 문장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지만은이죠. 요거는 뭐다? 요거는 쓸 수 없다. 요거 두 개는 된다. 좋아하지만은 왜냐하면 이 지만은의 준말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 만 뒤에 또 은을 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 없다. 163번 여기서 엇보임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1번은 뭡니까? 기가하던 여대생이 술에 취한 청년으로부터 폭행했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 좀 영어 문장식의 어떤 그런 맞죠? 번역투죠. 그러니까 청년에게 폭행을 했다면 되죠. 뭐 청년에게 이렇게 되는데 그냥 굳이 더 긴 어떤 그 뭐고 조사인 으로부터를 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2번 학문은 따지고 의심스럽게 보고 다시 검토하는 데서 출발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학문은 따지고 검토하는 데서 따지고 의심스럽게 보고 검토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보면 따지다, 의심스럽게 보다, 검토하다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뭔지가 불분명하죠. 맞죠? 맞지? 이렇게 되면 이게 학문을 따지고 학문을 의심스럽게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이 목적어다 이렇게 생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맞죠? 그렇게 보기엔 좀 불분명하다 그죠? 그러니까 2번은 다시 정리하면 서술어에 호응되는 목적어가 없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지다, 의심스럽게 보다, 검토하다의 목적어가 없다 이겁니다. 3번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 결과를 두고 벌리다. 이거는 뭡니까? 해서보다는 수사를 한다고 하니 맞죠? 하니라는 그 어미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3번도 자연스럽지 않고 4번
비단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토양 오염도 심각한 문제이다. 여러분 비단은 여러분 뭐냐면 그러니까 4번은 맞는 문장인데 비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단 163번에 4번 비단이라는 요거는 뜻이 뭐냐? 부사로서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부정하는 말 앞에서 뜻은 이제 우리가 더 쉬운 말로 본다면 다만이나 오직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비단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이렇게 맞죠. 부정하는 말 앞에 쓰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고 딴 것도 있다 이런 얘기죠. 5번 한국 축구팀은 불확실한 패스워크가 수비가 불안하여 네덜란드 팀에 패배했다.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불확실한 패스워크가 수비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데 형식이 나죠, 맞죠? 그러니까 앞에 것이 패스워크가 불확실하고 수비가 불안하여 이렇게 하거나 안 가면 둘 다 뭡니까? 명사가 만들거나 한국 팀은 불확실한 패스워크가 불안한 수비 때문에 뭐 이렇게 바꾸던가. 근데 앞뒤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두 개가 좀 이렇게 형식이 맞죠? 문장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죠. 자, 넘겨서 164번 문제. 다음 중 고쳐서 문장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요거는 뭡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틀린 것만 고쳐볼게요. 4번 보면 언론에서 언어 영역이 쉽게 출제된다기에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근데 뭡니까? 언어에서 언어 영역이 쉽게 출제된다길래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른 거 뭡니까? 출제된다기에 출제된다길래죠, 맞죠? 이 기에하고 길래의 차이인데 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길래는 기에의 구어적 표현입니다. 구어적 표현은 뭐냐면 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격식이 있는 문장을 쓸 때 사용하는 거고 기에는 길래는 말할 때 일상적 대화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어적 표현이 좀 문장으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본다면 4번은 조금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알겠죠? 그리고 5번도 잠깐 가면 164번 5번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4강전에서 아쉽게도 독일에게 패하고 말았다. 근데 이것을 독일에다 고친 게 맞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64번은 독일에게 패하고 말았다고 독일에 패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독일에가 어울린다는 건데 이렇게 봅니다. 뭐뭐에게라는 조사가 쓰는 경우는 뭐냐면 유정명사. 유정명사는 뭐냐? 보통 이제 감정이 있다 말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정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사람하고 동물에 사람과 동물에 해당하는 명사는 명사 뒤에는 뭡니까? 에게를 쓰고 뭐뭐에는 뭐냐? 무정명사입니다. 무정명사는 뭐겠습니까? 감정이 없는 거. 그러니까 식물하고 무생물이죠. 사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은 뭡니까? 무정명사로 봐야겠죠? 독일은 그러니까 애를 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사격 조사 에게와 애를 쓸 때 이런 차이가 있다. 어느 명사, 유정명사 뒤에는 에게를 쓰고 무정명사 뒤에는 애를 쓴다. 이것을 좀 구분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164번의 5번입니다. 165번 교지에 실린 글을 태고하려고 한다. 잘못된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니까 4번 보세요.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돼 있죠. 근데 밑에 의견 보면 문장을 정결하는 서술어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요이다. 따라서 주십시오가 아니고 요이다. 아니죠. 아까 했으면 얘기했죠. 정결하는 것은 오입니다. 맞죠? 요는 언제 쓴다? 요는 연결 의미일 때 쓴다 했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4번은 그러니까 그 주십시오가 맞는 겁니다. 알겠지? 그다음 166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읽어봐야겠네요. 지금 보기 보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 자동차 생산 세계 5위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럽다와 같은 형태인 부끄럽다는 부끄러운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자랑스러운 중에서 어느 것이 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데 있죠, 맞죠? 자랑스러운이 아니고. 그래서 답변 보면 자랑스럽다나 부끄럽다나 모두 비읍 불규칙인 겁니다. 비읍 불규칙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죠. 어간이
활용될 때 비읍이 뭡니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을 때 비읍이 어나 우로 바뀌죠, 맞죠? 그래서 따라서 관형형 어미 앞에서는 어간 마름 비읍이 우로 바뀌어서 자랑스러운, 부끄러운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근데 이 자랑스러운이나 부끄러운이 줄면 맞죠? 자랑스런, 부끄러운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에서는 비읍 불규칙 용언에서의 비읍이 바뀐 우가 그 앞에 모음과 어울려서 줄어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가 없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자 보시니까 자랑스러운이죠, 맞죠? 우선 처음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자랑스럽다죠. 근데 이 다라는 언 대신 뭐가 왔습니까? 니은이 맞죠? 니은 맞죠? 니은이라는 언니가 있을 때 이때 뭐다? 그래서 자랑스러 할 때 이 비읍이가 우로 바뀌어서 운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자랑스런 됐죠.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쓸 때 뭡니까? 그러면 러운인데 런이 되기 때문에 없어진 거는 우라는 어미죠, 맞죠? 근데 이렇게는 뭡니까? 한글 맞춤법에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는 생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합성어에서 이런 준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긴 합니다. 바로 군고구마, 군밤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굽다제, 그러니까 군고구마는 고구마를 구운 것이고 군밤은 밤을 구운 건데, 그러니까 굽다 이제 구운이 된 거죠. 근데 이때는 뭡니까? 구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똑같이 보면 굽다 다 대신 뭐가 있습니까? 니은 맞지?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구운이잖아. 구운. 똑같은 경우죠. 자연수원. 근데 이때 뭡니까? 이것이 뒤에 밤이 왔을 때는 뭡니까? 이때는 이것이 구운 밤인데 군밤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또 쓰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이런 경우는 된다 이겁니다. 군밤 합성어 만들고 이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군고구마 군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여기에서 군은 굽다의 하정형인 구운이 줄여서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준말이 인정되는 것은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 하나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군밤이라는 단어가 있죠, 맞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죠. 군고구마, 군밤.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전에 실려 있는 단어가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 대화에서 비읍 불규칙 용언의 관형형이 자랑스러운 부끄러움처럼 줄어든 경우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비읍 불규칙 용언의 관형형을 줄여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스러우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밑에 선택지 보면 1번 자랑스러우니 언어 현실에도 맞고 맞춤법에도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맞죠? 2번 구운 감자, 구운 조개를 군감자, 군조개로 쓸 수 없다는 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군밤이 되면 군감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군고구마, 군밤은 하나의 단어로 지금 좀 굳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군조개나 군감자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아직 군조개나 군감자나 군조개는 하나의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를 줄일 수 없다는 거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어간 만음에 비읍이 있는 잡다, 뽑다 등은 부끄러움과 달리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읍 불규칙은 무조건 어간 마지막 받침에 비읍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죠? 잡다 뭡니까 여러분들? 잡다 뒤에 다 뒤에 아가 오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잡아가 되죠, 맞죠? 이런 경우는 비읍이 우나오나 안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규칙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랑스럽다제. 이때는 이 뒤에 어가 왔을 겁니다. 이때는 자랑스러워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맞죠? 이때는 비읍이 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비읍이 그냥 그대로 있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잡다, 뽑다 등은 부끄러움과 달리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이게 그 말입니다. 4번 용언의 어간의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의 일부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는 방금 제가 비읍이 우로 바뀐다. 그러니까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5번 시끄럽다, 촌스럽다 같은 말은 부끄럽다와 달리 시끄러운, 촌스러운 등을 쓸 수 있겠군. 아니죠. 자랑스러움도 안 되고 시끄러운, 촌스러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까도 했지만 이 우를 아무 근거 없이 줄여줄 수 없다는 것이 요 보기 글의 결론이죠. 마지막에 뭐가 됐습니까? 비읍 불규칙 용언의 간형형을 줄여줄 수 없다고 되지 않았지. 그러니까 5번은 잘못됐죠. 167번은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다 마시자 라는 노래 가사가 있다. 근데 이 노래만에 보이는 거칠은은 이란 표기는 어법에 맞고자면 거친으로 써있다. 맞죠? 거친. 우리말의 어간 끝소리가 니을일 경우 니은, 비읍, 오, 시 앞에서는 니을이 탈락한다. 거칠다의 경우 어간 거칠에서 니을이 탈락해 거친, 거칩니다, 거치요, 거치시오와 같이 된다. 따라서 거치는 들판이 아니라 거친 들판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불쑥 내미는 손, 노랗게 물드는 은행잎, 시드는 꽃잎도 다 틀렸죠. 다 어떻게 고칩니까? 불쑥 내민 손, 물든 은행잎, 시든 꽃잎 이렇게 되겠죠. 어간의 끝소리 니을이 탈락해 줄어든 형태로 써야 하는데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을을 습관적으로 붙이다 보니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관형형 어미 니은을 붙여 활용할 때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밑에도 보세요. 오류가 아닌 거 뭡니까? 1번 녹수는 뭡니까? 녹슨 이제 2번 어딨노? 부풀은 부푼이죠. 부푼 3번은 없죠. 대물은 이건 되죠. 대물은 대문 아니죠. 대물 그러니까 이거는 대묻다의 이거는 디귿 불규칙이죠. 대물은 되고 4번 뒹굴은이 아니고 뒹군 5번 낯설은이 아니고 낯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필기할 것 좀 필기하세요. 잠깐 필기할 시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면요. 좀 쉬고 갈게요. (168번은) 이것도 역시 시키다 이건데 맞죠? 시키다 그러니까 보기 보면 시키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본동사를 쓰기도 하고 전미사 쓰기도 하는데 사동의 의미가 있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 168번 묻는 거는 시키다라는 표현이 바르게 사용된 걸 찾는 겁니다. 1번 우선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시키다는 사동의 의미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면 되겠죠. 1번 보면 전기사는 빈자리를 찾아 주차시키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주차하다 하면 되죠 맞죠? 시키다가 꼭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2번 도로왕 이 선수가 올해 들어 벌써 40개째로를 성공시켜 있다. 이것도 뭡니까? 성공하고 있다면 되죠. 역시 시키다 필요 없습니다. 3번 친구를 소개시키다. 이거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역시 이것도 뭔가 그냥 소개하다 하면 되죠 맞죠? 소개시키다 하면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친구를 소개시키다 하면 친구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 소개시키다 하면 친구가 또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하게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상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3번도 역시 틀렸다. 자 4번 보면 마감 시간까지 눈치 작전을 벌인 그때 내 손으로 원서를 접수시켰다. 여러분 접수하다 또 나왔지?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접수시켰다 해도 되겠죠 맞죠? 왜냐면 접수하다가 뭡니까? 받는 거니까 맞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서를 받는 거니까 원서를 접수시켰다 하면 되겠죠 맞죠? 원서를 받게 했다 맞지? 5번 어제 2살 난 조카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급히 입원시켰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입원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168번의 답은 4번도 되고 5번도 됩니다. 5번도 보면 여러분들 어제 2살 난 조카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여기까지가 맞죠? 이제 앞에 뭐고 이어진 문장으로서 앞절이고 병원에 급히 입원시켰다. 만약 여러분들 이게 병원에 급히 입원시켰다면 이렇게 썼다면 이건 뭡니까? 입원시켰다의 목적어가 뭐죠? 조카죠 맞죠? 조카를 병원에 입원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문장이 맞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뭡니까? 조카가 계속 주어면 병원에 급히 입원했다 하면 되겠죠 맞죠? 어제 2살 난 조카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급히 입원했다 이렇게 해도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5분 문장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68번 문장은 그냥 이렇게 4번 같은 경우는 접수시켰다라고 해도 된다. 왜냐하면 접수하다의 의미가 우리가 몇 번 쌤이죠. 오늘 이 수업에서 얘기했지만 접수하다는 그 원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맞죠? 접수시키다가 맞습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요거니까 어떻게 번역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만약 조카가 뒷문장에 주어라면 2번 했다가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68번은 4번과 5번 두 개의 답 중에서 이거는 4번, 5번 두 개 다 답으로 정해놨습니다. 알겠죠? 165번은 이것도 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재밌는 겁니다. 표준어 규정 7항인데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수. 다만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그래서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기, 수토쩌기, 수태지, 수평아지.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암은 뭐겠습니까? 암컷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제 7항의 가장 기본 원칙, 대원칙 뭡니까? 그러니까 그 동물 중에서 수컷을 얘기할 때는 수를 쓴다 이겁니다. 수. 아마도 우리가 이제 숫을 맞죠? 숫 받침 씌어수 있는 숫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좀 헷갈리겠죠. 근데 다만 이를 보면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그래서 순양, 순념소, 숫지 요 세 개만 수를 쓰고 그러니까 이거 빼고는 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를 쓴다 이거죠. 자 우선 이게 표준어 구성 7항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탐구한 거 보세요. 1번 순놈, 순나사, 숫은행나무는 표준어 구성 뭡니까? 수놈, 수나사, 순응하면 되겠고 맞죠? 왜냐하면 숫을 쓰는 것은 여기 지금 보기에 있는 규정 봤을 때는 3개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 순놈, 순나사 이건 다 여기 속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맞죠?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죠? 2번 다만 1의 규정에 의해 암강아지, 암캐, 암컷 그러니까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그러니까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는 거니까 역시 됩니다. 3번 다만 1은 암수 뒤에 기역, 디귿, 비읍이 이어지는 경우도 일반에서 경우인데 여러분들 보면 지금 우선은 이것도 맞다고 볼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기역에 있는 얘들이 뭡니까? 다 수 뒤에 맞죠? 강아지, 개, 것, 기와 기역이나 아니면 닭, 당나귀, 돌적이, 돼지, 디귿이나 아니면 병아리, 비읍이 맞죠? 기역, 디귿, 비읍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이 맞죠? 여기 있는 것만 봐서 이것을 봤을 때 가만 기역, 디귿, 비읍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무조건 거센 소리가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죠.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더 간단한 건 뭡니까? 기역, 디귿, 비읍 중에서 안 속하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쌤이 한 개 생각하시거든요. 뭡니까?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뭐죠? 고양이. 뭡니까? 수, 고양이.